네, 이번에 중동에서 전운이 고조됐을 때 비트코인의 반응은 과거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차분한 흐름을 확인했습니다. 지난 2024년 10월에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했을 당시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8% 넘게 급락하며 크게 출렁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5년 6월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소식에 비트코인은 결과적으로 2% 남짓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불과 90분 만에 10만 6천 달러 위에서 10만 3천 달러 아래로 5% 안팎의 수준으로 급락을 했다가 곧장 10만 4천 달러대까지 반등하면서 1일 낙폭이 1.9%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 전쟁 뉴스에 크게 휘청이던 것에 비하면 이제는 전쟁에도 상대적으로 비교적 둔감해진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탄탄한 내성은 안전자산들과의 비교에서도 두드러집니다. 이스라엘 이란 충돌 소식이 전해진 날 금 가격은 1.4% 상승했고 유가는 11% 폭등하며 전통적인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초기에는 하락했지만 곧 낙폭을 회복하며 안정세를 보였는데 암호화폐 전문가 앤서니 폼필리아노는 이번 초기 반응은 10월 이란 사태 때와 똑같다라며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초기 하락 이후 48시간 안에 금과 유가를 오히려 앞질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24년 10월 이란 하마스 분쟁 때 비트코인은 폭락 직후 48시간 만에 22%나 급등을 하며 금 원유보다 더 강한 복원력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요컨대 전쟁 충격에 대한 면역력이 과거보다 강해졌고 초기 반응은 약세일지라도 오히려 며칠 안에 이 상대적인 아웃퍼폼이 나타나는 그런 패턴이 확인이 된 겁니다. 비트코인의 이런 탄력적인 반응은 데이터로도 뒷받침됩니다. ETC 그룹의 리포트 내용을 보면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한 비트코인 가격 하락은 평균 50일 안에 회복이 되고 대부분 사태 이전 가격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결국 글로벌 불확실성 앞에서도 비트코인의 복원력과 안전자산으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전쟁 뉴스에 금이나 달러로의 단기 쏠림 현상은 있을 수 있어도 결국 유동성은 다시금 비트코인으로 돌아오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도 했던 겁니다. 이번 사례 역시 초기에는 디지털 금이라는 명성이 무색하게 급락세를 확인했지만 곧 묵직한 매수세로 방어해낸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앞으로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위기 대비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게끔 만드는, 더 가속화시키게 만드는 그런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의미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6월 중순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올해 들어서 손꼽힐 만한 청산 폭풍이 불었습니다. 이스라엘 공습 소식과 맞물려서 하루 사이 10만 6천 달러에서 10만 3천 달러까지 순식간에 미끄러지며 엄청난 규모의 과잉 레버리지가 정리가 됐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5천 달러 가까이 급락하는 급변한 변동 속에 코인글래스 집계를 보면 12시간 동안 10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청산이 됐고 24시간 누적으로는 25만 명에 달하는 트레이더들이 강제 퇴출당했습니다. 이 가운데 90% 이상이 롱 포지션, 다시 말해서 상승에 베팅했던 투자자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일시적으로 과열된 롱쏠림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서 청산이 집중적으로 터져나왔고 알트코인들도 동반 급락하며 암호화폐 시가총액이 단 하루 만에 7% 수준의 증발이 발생하는 그런 아픈 조정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큰손들, 이 고래 투자자들은 이번 급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한 정황이 상당히 뚜렷해 보입니다. 온체인 데이터 상황을 보면 급락 직후 거대한 지갑들로 상당한 비트코인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래스노드는 공습으로 가격이 급락한 몇 시간 동안 17,000 BTC가 축적 주소로 분류되는 지갑들로 이동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이건 2020년 코로나 폭락이나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도 관찰된
고래들의 저가 매수 패턴과 상당히 유사하다라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석을 보면 새롭게 생성된 고래 지갑, 다시 말해서 1000BTC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지갑들이 최근 3개월 동안 60만 BTC 이상을 추가로 축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건 시가로 환산하면 630억 달러 규모인데 이들의 보유 비중이 순환 공급량의 2.5%에서 5.6%로 2배 이상 뛰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신규 자금의 거대 유입이 확인되는 대목은 이번 급락을 계기로 기관 투자자나 장기 보유자들이 저점 매수에 나섰다라는 해석을 가능하게 합니다. 거래소 보유량 감소 역시 고래 매집의 강력한 증거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시장 급락 이후 투자자들은 코인을 대거 거래소에서 빼내서 자기 지갑에 보관하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거래소의 비트코인 예치량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실제 5월 말 기준 중앙화 거래소에 보관된 비트코인은 총 220만 BTC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2024년 말과 비교를 했을 때 20% 가까이 급감한 수치입니다. 이건 곧 유통시장에 나와 있는 매도 가능 코인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공급 감소에 따른 잠재적 가격 상승 압력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투자자들이 앞다퉈서 코인을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축적 국면에 진입했다라는 그런 신호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래소 유출 플러스 미실리언 손실 증가 조합은 과거 큰 상승 직전에 자주 관철되기도 했었는데 위크핸드들이 던진 코인을 이 스트롱핸드들이 받아 담으면서 시장 공급을 조이는 그런 모습으로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거래소의 비트코인 잔고가 2018년 이후 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고 가격이 조정받는 틈틈이 장기 투자자들이 조용히 매집하고 있다라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청산 폭풍이 지나간 뒤 시장의 체력 회복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앞서 급락으로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초반까지 내려갔지만 불과 하루 만에 다시 10만 5천 달러 선을 회복하며 안정적인 반등세를 보여줬습니다. 특히 다음날 이란이 보복 공격을 가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큰 요동 없이 10만 달러 지지라인을 굳건히 지켜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건 대량 청산으로 과도한 레버리지가 제거된 이후에 오히려 건강한 매수세가 유입돼서 가격을 떠받치고 있다라는 것, 떠받쳤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청산은 뼈아프지만 약이 됐다라고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열을 시킨 뒤 고래들의 매집이 더해지면서 비트코인은 한층 탄탄한 지지 기반 위에서 다음 상승을 도모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숫자로만 보면 냉혹한 그런 청산 드라마였지만 그 이면에는 고래는 사고 있었다, 바이더딥 하고 있었다, 이런 나름의 내러티브가 전개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레이 달리오입니다. 이 양반은 세계 최대 헤지펀드 가운데 하나인 브릿지워터의 설립자로 오랫동안 비트코인의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2020년까지만 해도 달리오는 비트코인이 투자자들의 기대만큼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했었고 2021년에는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금지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트코인의 미래를 회의적으로 전망했습니다. 안전자산으로서 금의 열렬한 팬이었던 이 양반은 당시에는 비트코인보다는 금을 선택하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상당히 냉담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년 사이 이 양반의 시각에는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2022년 들어서 달리오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어조가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이 양반은 한 인터뷰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해지 차원에서 전체 포트폴리오의 2% 정도는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도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 포트폴리오의 일부의 비트코인을 편입해 두면 법정화폐 가치 하락에 대한 보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2024년 12월 아부다비에서 열린 국제금융 컨퍼런스에서 레이 달리오는 비트코인을 금과 함께 하드머니로 지목을 하면서 기존 통화 시스템에 대한 대안으로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 양반은 세계 경제가 직면한 5가지 큰 힘 가운데 하나로 이 부채 위기를 꼽으면서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기록적인 부채를 안고 있어서 앞으로 화폐 가치의 큰 하락은
불가피하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은 부채 자산인 채권을 멀리하고 금과 비트코인 같은 하드머니를 일부 보유하겠다라고 나름의 선언적인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달리오가 입버릇처럼 강조해온 자산 다변화, 그러니까 디버전의 목록에 비트코인이 공식적으로 포함된 순간이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의 성공을 의심하던 양반이 이제는 빚으로 된 돈의 문제를 우려하며 대안이 되는 진짜 돈의 하나로 비트코인을 인정한 겁니다. 달리오의 이 같은 인식 전환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통 금융권의 거물로 평가받는 이런 양반이 비트코인을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공개적으로 인정을 했다는 것은 많은 보수적인 투자자들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달리오는 비트코인을 옹호하면서도 뉴스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거시적인 흐름을 바라보라고 조언을 했는데, 그 거시적 관점에서 부채에 쩔어가는 이 피아트 체제의 대비책 가운데 하나로 비트코인을 지목한 겁니다. 한때 나는 여전히 금을 선택할 것이다 라던 그가 이제는 금도 좋지만 비트코인도 갖겠다, 이렇게 바뀐 흐름은 비트코인이 제도권 투자 포트폴리오에 편입되는 정당성을 한층 더 높여주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브릿지워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2%를 편입했다라면 어떻게 될까? 이런 흥미로운 가정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달리오 본인이 권고한 2% 비중을 이 양반의 펀드에 실제로 적용해보는 시나리오입니다. 브릿지워터의 자산이 1,500억 달러라고 할 때 2%면 대략 30억 달러 규모입니다. 가령 이 금액을 2에서 3년 전에 비트코인에 투자했다라고 상상을 해본다라면 비트코인 가격은 2020년대 초반 대비 현재 몇 배 이상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비트코인은 폭발적으로 올라서 2022년 초에 4만 달러 부근이었던 게 지금은 10만 달러 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도 2배 이상 상승했다라고 해도 30억 달러는 60억 달러가 됐을 겁니다. 다시 말해 포트폴리오 전체로 보면 2% 비중이 4% 이상의 가치로 불어나며 전체 수익률을 크게 끌어올렸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달리오가 강조하듯 2%는 비교적 미미한 비중이지만 전체 비트코인의 어떤 기회를 고려하면 이 작은 편입만으로도 포트폴리오 방어 그리고 수익 제고 효과가 뚜렷했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에 불과하지만 달리오가 이제 와서 비트코인을 포용하기 시작한 데는 이런 수익 기회 비용에 대한 깨달음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그때 조금이라도 미리 사뒀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레이도 달리오 같은 이런 거물급에서도 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찌됐든 이제 이 양반은 비트코인을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한 보험으로 공헌하면서 브릿지워터의 자산 배분 철학에 변화를 주기 시작했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비트코인은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에 점차 둔감해지며 성숙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시장 조정 국면에서는 고래와 기관들이 저가 매수로 받쳐주며 보이지 않는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통 금융의 거목인 레이 달리오까지 등장인물로 합류했습니다. 한때 비판적이었던 인물이 비트코인의 가치를 인정하고 포트폴리오의 편입을 논의할 만큼 시대적인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고래가 사고 거물이 돌아섰다라는 이번 영상의 결론은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과거보다 덜 위험한 자산이 됐고 신뢰 자산의 지위를 획득해가는 과정이라면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판단과 행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항상 그렇듯 투자 결정은 각자의 몫이지만 큰손들의 발자취와 거시적인 흐름을 읽는 지혜는 꼭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쟁의 폭풍도 견뎌냈고 거대한 청산 뒤에도 살아남아서 더 강해진 비트코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건데, 또 그리고 그 가치를 새롭게 평가하기 시작한 월가의 거장들까지 이런 모든 퍼즐 조각이 가리키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도 곰곰 생각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소식들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고 전략적인 투자 스탠스 잘 견지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